자,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은 고지도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고지도.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도들이 어떤 지도들이 있는가 이걸 볼 건데, 일단 수능에서의 출제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100% 무조건 출제가 된다. 자, 프린트물 한 페이지라고. 한 페이지. 자, 이것만 제대로 하면 한 문제는 건질 수 있다. 자,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서양의 지도로서 시대별로 나눠놨다고. 고대 지도, 그리고 중세 지도, 그리고 근대 지도, 이렇게 서양 지도를 시대별로 나눠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지도, 이렇게 볼 건데, 일단 2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배울 거라고. 자, 이번 시간에는 서양의 지도 중에서 고대에 만들어진 지도, 그리고 중세에 만들어진 지도, 이렇게 보도록 하겠다.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도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는 지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지도를 공부할 때는, 자, 이 지도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뭐가 중요하다? 이 지도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봐야 된다. 자, 시험 문제 다음 중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의 특징으로서 옳은 것은? 라고 물어보는 출제자는 정신이 나간 출제자겠지. 당연히 이걸 주겠지. 아래 제시된 지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라고 하면서 이 지도를 줄 거야. 그러면 이 지도가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구나. 이 지도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야 된다. 알겠어? 자, 그러면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라고 하는, 자, 이게 왜 점토판 지도냐? 종이에 만든 지도가 아니라 점토판에 만들었기 때문에 점토판 지도다. 라고 나오는 거지. 얘네들은 지금 흔히 종이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고대는 종이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자, 어떤 지역을 표현했느냐? 바빌로니아 지도야. 그럼 바빌론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낸 지도겠지.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점토판이 지금 둥글게 원이 되어 있는데, 원이 2개가 나온다고. 안쪽에 있는 원, 바깥에 있는 원, 이렇게 나오는데, 안쪽에 있는 원, 자, 이 안쪽 부분이 뭐가 되느냐? 땅이라고, 육지라고. 그리고 이 육지 한가운데 뭘 표현했느냐?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그 바빌론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쭉 표현해 놓은 지도다. 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원하고 바깥에 있는 원하고 이 사이는 뭘 뜻하느냐? 이거는 바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 바다야, 바다. 그래서 바다가 땅을 쭉 둘러싸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이 바다 끝에 보면은, 자, 자세히 봐. 뿔들이 달려있어, 뿔들이. 삼각형, 이런 삼각형들이 쭉 달려있는데,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했던 거야. 자, 그럼 니네들이 전개한다라고 하면은, 자, 바빌론과 그 주변 도시들, 주변 국가들을 표현한 지도고, 자, 그리고 가장 오래된, 지금 전해져 내려온 지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가 이 지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바다 바깥에, 저 바깥쪽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해 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포톨레마이오스. 외우기 힘들지, 그지? 아까 얘기해서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지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의 생긴 모양, 생긴 오락선이,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이 지도를 만든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사람이 만든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지도 열나 중요하다, 이 지도. 아주 중요한 지도다, 아주 중요한 지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지도. 지금도 보면은, 놀랄만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지도다. 자, 이 지도는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면은, 자, 이런 방법으로 이 지도는 만들었는데, 자, 니네들 한번 생각을 해봐. 지구는 구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지도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게. 그럼 구를 과연 평면으로 정확히 옮길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지. 옮길 수가 없어. 축구공을 찢어가지고 평면으로 만들어봐.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잖아, 이게. 자, 그래서 지도를 만들 때 어떤 방법을 활용했냐면, 지구가 둥근 구형태이기 때문에 평면 종이를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었냐? 구로 만든 거야. 구로. 자,
그러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일 거고, 그런 자그마한 구를 만든 거야. 그러면 큰 구를 작은 구로 축소시키는 건 가능하잖아. 그지? 자, 이렇게 작은 구를, 공을 만들었는데 이걸 뭐로 만들었냐? 투명한 유리알로 만든 거야. 자, 이렇게 투명한 유리알로 만들고, 이 투명한 유리알 안에 뭘 놔두느냐? 불빛을 놔두는 거야. 뭐 지금 개념으로 따지자면 뭐 후레쉬를 놔두는 거야. 그러면서 후레쉬를 딱 켜면 어떻게 되느냐? 투명한 유리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빛은 그대로 통과하겠지, 이게. 그지? 자, 이렇게 통과할 건데, 이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 구에다가, 투명한 유리알로 되어 있는 이 구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경선위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경선위선을 그림을 그릴 거고, 나는 이런 섬이, 이렇게 생긴, 둥글게 생긴 이런 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섬을 갖다가 이 구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 섬을 검게 칠을 하는 것이야. 자, 이 상태에서 후레쉬를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 검게 칠해진 이 섬은 불빛이 통과하지 않고 뭐가 생기느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림자가. 그지? 그 그림자대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걸로 해서 지도를 만든다는 거야, 이게. 자,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빛을 투과시켜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투영법이라고 한다. 투영법. 자, 그럼 불빛을 투과시켰으면 그림자가 지는 종이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렇게 투영법을 활용하면서 그림자가 지는 종이를 어떤 형태로 이 구를 씌웠느냐 하면은 꽃갈 모자 형태로 종이를 씌운 거야. 그러면 불빛을 투과하면은 내가 필요로 한 진하게 칠해져 있는 이 섬은 이 꽃갈 모자 종이에 검게 그림자가 질 것이고, 이 그림자대로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꽃갈 모자를 쫙 펼치면 어떻게 되냐? 평면 종이가 되겠지? 그걸 지도로 활용하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투영법을 활용했는데, 그림자가 지는 종이를 어떤 형태로 됐느냐 하면 이 사람은 꽃갈 모자 형태로, 즉 원뿔 모양으로 씌웠거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종이를 씌운 이 도법을 뭐라고 하느냐면 투영법 중에서도 종이를 원뿔 모양으로 씌웠기 때문에 이거를 원뿔 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에 가면은 그림자 치는 종이를 원뿔 형태가 아니라 평면 종이로 갖다 대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경우는 투영법 중에서 평면 도법이라고 그런 거고, 그림자 치는 종이를 이렇게 원통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펼치는 경우도 있다고. 이거는 투영법 중에 원통 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프톨레마이오스는 투영법 중에서 원뿔 도법을 활용했다. 그러면 이 원뿔 종이를 펼치면 어떻게 되는가? 원뿔 종이를 펼치면 위쪽은 짧고 아래쪽은 길게 나오겠지, 이게. 이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생긴 꼬락선이를 보자, 이게 꼬락선이를. 자, 위쪽은 짧잖아. 아래쪽은 길잖아.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느냐? 얘는 원뿔 도법으로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나오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투영법을 활용해서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투영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일단 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지구가 구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뒤에 프톨레마이오스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지도들 중에서도 투영법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예외 없이 전부 다 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느냐? 지구가 구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대략 한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야. 이 당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구라는 사실을 일단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투영법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네들이 지도를 펼쳐보면은, 현재 니네들 보는 지도를 쭉 펼쳐보면은 가로로 선이 가 있고 세로로 선이 가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가로로 선이 쭉 가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잖아. 세로로 선이 가 있는 것을 이걸 경선이라고 그러거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최초로 경선 위선을 사용한
사람이 이 프톨레마이오스래. 근데 봐. 경선하고 위선을 사용한다? 경선, 위선도 지구가 크기 때문에 경선, 위선을 사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지도든지 간에 경선, 위선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구가 구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다라는 거야. 자,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왜 중요한 지도인지 알겠지, 그지?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지도고, 근대 지도의 출발점이라고 불리는 지도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 지도라고 얘기해. 자, 다시 정리하면은 투영법을 활용했어. 근데 위쪽이 짧고 아래쪽이 길다라는 것은 종이를 어떻게 갖다 댔다? 원뿔 모양으로 갖다 댔다. 그래서 투영법 중에서 원뿔도법을 활용했다. 투영법을 활용했다라는 것은 일단 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냐? 지구가 구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구가 구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뭐가 사용될 수 있냐? 경선, 위선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최초로 경선, 위선을 사용한 지도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다라는 거야. 자, 그럼 고대 지도 두 개를 했어. 자, 그다음 중세 지도로 넘어가자. 중세 지도. 자, 고대 지도 보니까 뭐 바빌로니아 청토판 지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그런 지도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지도잖아, 그지? 근데 프톨레마이오스 지금 봐도 상당히 과학적이지. 야, 이렇게 고대에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했구나. 감탄할 만하다. 그럼 중세 때는 이 지도를 이어서 더 과학적인 아주 체계적인 그런 지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 안타깝게도 중세 그러면 니네들이 세계사 시간에 뭘 배우느냐? 중세 때는 암흑의 시대다라고 배우잖아. 이게 종교에 완전히 묻혀버린 거야, 이게 이 과학이. 자,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 그런 지도들이 중세 때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지도가 있느냐면 먼저 티오 지도라는 지도가 있는데, 자, 이 티오 지도는 왜 티오 지도라고 부르냐면은, 자, 가운데 보면은 여기 T자가 있어. 그지? 그리고 O자가 있지. T와 O가 있다고 해서 티오 지도라고 한다. 자, 이 T자하고 O자는 바다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은 땅들이 쭉 있고, 땅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적혀 있다고. 자, 그리고 한가운데 여기 보면은, 자, 영어로 읽어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니? 뭐라고? J로 시작한잖아. 뭐니? 제가 아니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을 한가운데 딱 박아둔 거야.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어떤 종교에서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성스럽게 여기는 종교가 어떤 종교지 이게? 그리스도교잖아. 기독교잖아, 기독교. 자, 그래서 이 티오 지도는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한가운데 배치를 시켰다고. 그러니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은 지도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표현되어 있는 지도. 이게 티오 지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잘 봐.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는 거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거잖아. 그지? 저 중동 쪽에 있는 그쪽이잖아. 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위쪽은, 이스라엘의 위쪽은 어떤 대륙이 있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위쪽은 유럽이 있어야 되잖아. 아래쪽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쪽 편에, 즉 동쪽 편에, 오른쪽 편에는 아시아가 나와야 되지. 그지? 자, 그런데 봐봐. 아시아를 어디다 배치를 시켰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위쪽에다가 배치를 시켰다고. 위쪽에다가. 지도의 위쪽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느냐? 지도의 위쪽은 북쪽이잖아. 근데 예루살렘의 북쪽에 아시아가 있느냐? 아니잖아. 예루살렘의 동쪽에 아시아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하고의 방위가 다르다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위쪽을 동쪽으로 배치를 시켰다. 그래서 이 지도를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처럼 본다 그러면 이 지도를 이렇게 90도 돌려놓으면 이제 맞지. 그러면 동쪽에 아시아, 위쪽에 유럽, 아래쪽에 아프리카 이렇게 있다. 그래 맞지, 그지? 그래서
방위가 좀 특이하다. 이쪽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아시아 끝에 올라가면은 뭐지? 역시 영어로 적혀 있어. 영국 많이 한다. 자, 위에 적혀 있어. P로 시작하는 뭔가가 적혀 있다고. 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 파라다이스라고 적혀 있다. 천국이라고 적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에덴 동산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자, 그러면 동쪽 끝에 천국이 있구나. 그리스도교의 이상향이 동쪽 끝에 지도 위쪽에 이렇게 배치를 또 시켜놨다. 자, 실제 아시아 끝에 가면은 파라다이스 천국이 있니? 아니잖아, 그지? 예, 자기들 그냥 이상향을 갖다 지금 지도상에 표현해 놓은 거라고 이게. 예, 그래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천국을 지도상에 표현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상상의 지도라고도 볼 수 있지 이게. 그래서 한국지리에 나오는 천하도하고 좀 비슷하지, 그지? 천하도도 둥글게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을 조금 비슷하게 닮아 있다라고 보면 된다고. 자, 이 지도가 이제 TO 지도인데, TO 지도는 변형된 지도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자, 그래서 이 TO 지도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이게 완벽한 TO 지도야. 이게 완벽한 TO 지도. 자, T자하고 O자하고 T자하고 O자 있지,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땅이야, 대륙이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게 완벽한 TO 지도인데 조금씩 변형되면서 해안선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형시켜 놓은 그런 지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TO 지도로 지역의 특징하고 같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리고 가운데 예루살렘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고, 아까 니네들 봤던 그 프린트물에 있는 조금 굴곡이 있는 형태도 있고, 얘는 좀 굴곡이 심하지, 얘도 TO 지도야, 얘도 봐. 얘 T자 있잖아, 얘 O자 있잖아, 그지? 예,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바다가 가운데 T자하고 O자 형태의 바다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조금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TO 지도다라고 보고 시험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도 보자. 두 번째 지도는 R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라는 게 나오는데, R 이드리시는 사람 이름이야. 자, R 이드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세계 지도, 이렇게 생긴 세계 지도가 있다라는 거야. TO 지도하고 마찬가지로 세계를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해뒀구나. 자, R 이드리시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에서 일단 어떤 종교 냄새가 풍기느냐? R 뭐시기래? R 뭐시기? 이슬람의 냄새가 탁 나지, 그지? 그래서 이슬람 신자야,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지도는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의 세계관을 표현한 지도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혹시 이슬람의 성지가 어딘지 아니? 이슬람의 그 창시자가 모하마드거든. 모하마드가 출생한 데가 어딘지 아니? 서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요. 그게 메카라는 데가 있거든. 메카. 거기가 이슬람의 성지라고. 그럼 당연히 지도 한가운데는 뭘 배치시키느냐?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배치를 시킨다. 그래서 한가운데는 메카를 배치시켰어. 한가운데. 그래서 어디쯤 되느냐? 요 정도쯤 돼. 요 정도쯤. 여기가 메카야. 여기가 메카. 지켜라 메카. 근데 흰색하고 검은색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지? 자, 이 지금 화면에서 봤을 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땅이야. 육지, 대륙이야.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바다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여기가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곳이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생긴 모양이 좀 크시게 한데, 뭔가 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지?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런 형태로, 뭔가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자, 니네들이 가진 프린트물을 180도 돌려라. 자, 180도 거꾸로 돌려보자. 어떻게 되는지. 자, 거꾸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180도 돌려. 그러면은, 여기가 메카야. 자, 요거,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처럼 보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보는 지도하고 180도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은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 아니라 지도의 위쪽이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봤더니 이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지중해겠지? 그리고 뭐 이탈리아, 뭐 포르투갈 눈에 다 들어. 이거 아프리카일 거고, 이거 아시아일 거고, 카스피해도 나오네, 흑해도 나오네. 180도 돌려놓고 보면은 눈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방위가 역시 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자, 위쪽이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메카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지도다. 자, 그러면 티오 지도하고 알 이드리시 지도는 둘 다 종교의 영향을 받은 지도인데, 티오 지도는 그리스도교 한가운데 예루살렘, 그리고 알 이드리시는 이슬람교 한가운데 메카. 둘 다 방위가 특이했다. 위쪽이 북쪽이 아니었다. 티오 지도는 위쪽을 동쪽으로 배치시켰고, 알 이드리시는 위쪽을 남쪽으로 배치시켰다. 이 두 개 지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도는, 니네들이 보면 모든 지도는 위쪽이 다 북쪽이다. 아까 위에서 했던 저 뭐 있니 저기? 최초의 지도? 바빌로니아 정토파 위쪽이 북쪽이야. 포톨레마이스 위쪽이 북쪽이야. 뭐 한국지에서 배웠던 지도 천하도 위쪽이 북쪽이야. 모든 지도는 위쪽이 다 북쪽이야. 이 두 개 지도만 예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티오 지도는 왜 위쪽을 갖다가 북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배치했느냐라고 하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 이 세계관을 보면은 동쪽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책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쪽에서 별똥별이 떨어졌고, 동쪽에서 넘어온 박사들이, 그걸 동방박사라고 성경책에 표현되어 있다고. 동방박사들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동쪽이 해가 뜨는 동쪽을 아주 신성시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을 동쪽으로 배치를 시켰을 것이다. 그럼 알 이드리시 얘는 왜 위쪽을 갖다 남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느냐라고 하면은, 자, 정상적인 형태의 지도를 보자고. 정상적인 형태의 지도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 위쪽이 북쪽이 돼 있는 그런 형태를 보면은, 자, 여기 있잖아, 서남아시아 있잖아, 그지? 여기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느냐?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이 위쪽에 어떤 대륙이 나오느냐? 이 위쪽이 유럽이 나오고 있거든. 유럽에서 믿고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야, 이게?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잖아. 그럼 봐. 그리스도교가 이슬람교를 위에서 짓밟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잖아, 이 지도가. 이래 보면. 그럼 기분 좋겠냐, 안 좋겠냐? 알 이드리시 입장에서는 기분 더럽지, 이게. 이슬람교가 그리스도교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상위 종교다. 이걸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니? 뒤집어야지. 그래, 이렇게 뒤집어. 그럼 봐. 여기가 유럽이 되잖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교가 그리스도교를 짓밟고 있는, 지네들이 위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잖아, 이게. 그래서 위쪽을 남쪽으로 이렇게 배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포르톨라노 해도라고 하는 이 지도. 자, 이 지도는 뭐 지금 보더라도 어떤 지역을 나타냈는지 대충 감이 올 수 있는 상당히 해안선이 정확히 그려져 있는 지도야. 딱 보니까 어느 동네냐? 지중해 일대지, 그지? 그래서 포르투갈이 나오고,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다음에 이탈리아 나오고, 그리스 나오고, 영국 나오고, 그지? 아일랜드 나오고, 딱 보니까 감이 잡히지, 그지? 그래서 지중해 일대를 표현한 지도다. 왜 이 지도를 만들었냐? 포르톨라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해도야, 해도니까 항해용 지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일대를 표현한 지도로서 항해용 지도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이 지도는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지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데, 이 지도는 지금 TO 지도하고 R 이르시 지도는 지도 자체 안에 지금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고. 예루살렘, 메카 딱 드러난다고. 그런데 이 지도는, 이 지도 자체는 종교적인 냄새는 안 나. 그런데 이 지도를 만든 목적은 종교적인 목적이야.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교회들이 그리스도교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십자군 원정을 했잖아. 십자군 원정이 대부분 다 실패하지.
십자군 원정이 계속 육로를 뚫었거든. 육로를 뚫으니까 제대로 안 뚫려. 그래서 생각한 게 육로가 안 되니까 바다로 진출해보자. 그러니 항해용 지도가 필요하지. 그래서 만든 게 포르톨라노이다. 물론 지도 안에는 종교적인 색채는 드러나지 않지만 만든 목적은 그런 목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세히 봐봐. 여기 직선이 쭉쭉거려져 있다고. 직선이 쭉쭉거려져 있는데 이거 주의할 거는 이 직선은 경선위선이 아니라는 거. 경선위선이 아니야. TOC도 경선위선 없어. 그리고 포르톨라노 경선위선 없어. 지금까지 했던 지도들 중에서 경선위선 표현되어 있는 지도는 포톨레마이오스 지금까지는 한 개 있었어. 그럼 얘는 직선으로 얘는 뭐냐? 얘는 배가 가는 방향을 나침반 방향을 직선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침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뜻이지. 경선 위선은 아니다라는 거. 경선 위선이 아니에요. 위선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지도 2개 받고 중세 지도 3개를 살펴봤어. 자 다음 시간에는 근대 지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만든 지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